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생이와 장만 연구해온 김정현입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서 남모를 한숨을 쉬고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배는 빵빵하고 더부룩한데 아무리 힘을 줘도 감감무소식일 때 그 답답함과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동네 정자에 앉아 있는데 오랜 이웃인 박 여사님이 제게 하소연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얼굴이 누렇게 떠서 나타난 박 여사님께 제가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었더니 말도 말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속이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꽉 막혀서 일주일째 화장실을 못 갔다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는 정말 산더미처럼 먹고 주변에서 하도 추천해서 비싼 유산균도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도무지 신호가 오질 않는다고요. 오히려 속만 더 부글거리고 가슴만 차서 힘만 들고 죽겠다고 하소연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 문제를 그저 좀 불편하고 창피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변은 음식물 찌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 쌓인 온갖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출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 하수구가 꽉 막혀서 오물이 역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출구가 막혀버리면 그 썩고 부패한 독소 덩어리가 장벽을 통해 다시 우리 혈관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독소가 섞인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자도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가 바로 장 속에 쌓인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어떻습니까? 온갖 뾰루지와 검버섯이 피어나는 것도 피가 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면 치매 위험을 높이고 심장 혈관에 쌓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대학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만성 변비를 앓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높았고 대장암 발생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변비가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암살자였던 겁니다. 사실 의사인 저 역시 이 문제에 평생을 바치게 된 아주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님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젊어서부터 장이 약하셔서 평생을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되어서 이제는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최신 약들과 좋다는 건강기능 식품들을 전부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약을 드시면 잠시 괜찮아졌다가도 약을 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나중에는 약에 내성이 생겨 점점 더 강한 약을 찾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의사로서 정말 무력하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인 제가 의사인데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 하나 해결해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교과서와 제약회사가 권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 본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돈 안 들이고 장을 살리는 방법을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전 세계의 논문과 전통의학 서적을 뒤지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을 분석하며 마침내 저는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처럼 나이가 들면서 장의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이완성 변비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이 기적의 아침 루틴으로 저희 어머님은 30년 넘게 달고 살던 변비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아주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우리 어르신들의 변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 2가지를 뿌리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단 30분 만에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고의 방법 4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앞으로 쓰시게 될 병원비 수십만 원, 약값 수만 원을 아끼게 되실 거라고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들이 가장 싫어해서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우리 장에 숨겨진 버튼을 눌러주는 특급 1분 마사지 비법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 절대로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답답한 인생을 시원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8살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지독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좋다는 건 정말 안 해본 게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공포스러웠다고요. 변비약은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서너 알을 먹어도 신호조차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는 항상 임신한 사람처럼 가스로 빵빵하게 차 있었고 그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들과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혹시나 밖에서 신호가 올까봐 불안해서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력은 점점 쇠하고 성격까지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짜증을 내게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분의 거칠어진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 어르신의 평소 생활 습관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철저하게 지키고 계셨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최 어르신의 장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게 만들고 있었던 진짜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릇된 상식 바로 그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섬유질에 대한 맹신이었습니다. 변비에는 무조건 채소가 최고다. 현미밥이나 고구마 같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장이 운동을 한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양배추와 케일을 갈아서 드시고 점심 저녁으로는 억지로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 섬유질 신화는 젊고 힘이 넘치는 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장은 오랜 세월을 사용해서 낡고 녹슨 수도관처럼 힘이 없고 연동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장벽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변을 밀어내는 추진력이 부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노년층 변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완성 변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힘이 없어서 끙끙대는 낡은 수도관에다가 뻣뻣하고 거친 수세미 뭉치를 억지로 밀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뚫릴까요? 아니면 더 꽉 막혀버릴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칠고 질긴 불용성 섬유질이 힘없는 노년의 장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이건 장 운동을 돕는 게 아니라 꽉 막힌 도로에 덤프트럭을 밀어넣는 것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변의 부피만 커지고 수분은 다 빼앗겨서 더 크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변을 만들 뿐입니다. 이걸 밀어내느라 장은 장대로 힘을 쓰고 학문은 학문대로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침마다 드시는 녹즙이나 억지로 먹는 현미밥을 멈추셔야 합니다. 최 어르신을 괴롭혔던 2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비싼 유산균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행동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광고를 보면 온통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뿐입니다. 마치 유산균만 먹으면 모든 장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최 어르신도 그 말을 믿고 한 달에 수십만 원어치의 유산균을 사서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변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에 가스만 더 심하게 찼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비싸고 좋은 꽃씨를 사왔다고 칩시다. 그 꽃씨를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시멘트 바닥에 뿌리면 과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려면 먼저 땅을 부드럽게 갈고 촉촉하게 물을 줘서 씨앗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노년의 장은 장벽 자체가 메마르고 윤활유가 한 방울도 없어서 편히 그 벽을 긁고 지나가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사막 같은 환경에 유산균 군대만 잔뜩 밀어 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버리거나 장 속에 그대로 쌓여서 오히려 부패하며 독한 가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고 속이 더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더 고생하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일단 유산균에 쓰는 돈부터 아끼셔야 합니다. 그 돈으로 더 중요한 것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단 2주 만에 10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최 어르신께 복잡하고 비싼 약 처방 대신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4가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기적의 버터 커피 한 잔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소금이 없는 무염 버터를 밥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 넣어서 잘 녹여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밤새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우리 장의 신경 세포들을 부드럽게 깨워서 운동을 시작하라는 기분 좋은 아침 신호를 보냅니다. 국제위장관 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위에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신호가 대장까지 쭉 전달되어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이 바로 버터입니다. 버터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담즙이라는 액체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 담즙이 바로 메마르고 거친 장벽을 완벽하게 코팅하는 강력한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녹슨 미끄럼틀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변이 더 이상 장벽에 달라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일 없이 미끄럼틀을 타듯이 아주 부드럽고 시원하게 쑥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커피가 몸에 받지 않거나 위가 쓰려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더 좋은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흰 쌀밥에 버터 한 숟가락, 그리고 짜지 않은 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고 슥슥 비벼서 드시는 겁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추억의 맛 기억나시나요? 그 버터 비빔밥이 바로 최고의 변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버터 커피와 똑같습니다. 따뜻한 밥이 위장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버터가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장에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평소 고지혈증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 혹은 췌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버터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우선은 버터 비빔밥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법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일상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으로 기름칠을 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매 끼니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의식적으로 들기름이나 압착, 올리브유 같은 좋은 식물성 기름을 한 숟가락씩 더해서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물 반찬을 무칠 때 들기름을 한 숟가락 더 넣고
고소하게 무치거나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올려서 드실 때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서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종일 우리 장 속에 마르지 않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최고의 비법이 됩니다.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을 빼앗겨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릴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엔진 오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장도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아침에 마시는 푸른 주스 한 컵입니다. 푸른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말린 서양 자두를 말합니다. 이 푸른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아주 특별한 천연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그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주 안전하고 강력한 성분입니다. 이 소르비톨 성분이 하는 역할은 바로 장 속에서 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장 속에 있는 수분을 변 쪽으로 전부 끌어모아서 딱딱하고 메마른 변을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약처럼 강제로 장을 쥐어짜서 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보통 아침 공복에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약 150ml에서 200ml 정도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부글거리거나 가스가 찰 수도 있지만 이건 푸른 주스가 장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칠 꾸준히 드시다 보면 내장에 맞는 적절한 양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방법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떫은 감, 도토리묵 진하게 우려낸 녹차나 홍차입니다. 이 탄닌 성분은 장의 연동 운동을 둔하게 만들고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변비가 심할 때는 잠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는 장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차가운 것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장은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딱 굳어버리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셋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국물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물론 맵고 짠 자극적인 국물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멸치나 채소로 맑게 우려낸 따뜻한 국물은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온기를 우리 몸에 동시에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보약입니다. 식사하실 때 따뜻한 묵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을 곁들여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최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라도 맞춘 듯이 화장실에 아주 가뿐하게 다녀오십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편안해지니 얼굴에 어두웠던 그늘이 싹 가시고 환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식사도 너무 맛있게 잘하게 되니 주변에서 좋은 일 있냐고 자꾸 물어본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제약회사들이 가장 싫어해서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비법, 바로 장에 숨겨진 버튼을 눌러주는 특급 1분 배꼽 마사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바로 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니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가볍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30초 정도 뜨거워질 때까지 싹싹 비벼주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졌다면 그 따뜻한 손바닥을 배꼽 위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즉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왼쪽 아랫배 쪽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원을 그리면서 10번 쓸어줍니다. 우리 장이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를 따라서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내 장과 대화하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2세트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쪽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지그시 끌어당겨 줍니다. 숨을 후 하고
깊게 내쉬면서 배에 자연스러운 압력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이 상태로 10초 정도 머무릅니다. 이걸 딱 3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1분의 시간이 밤새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장을 깨우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몸에 좋다고 맹신했던 거친 섬유질 덩어리인 녹즙이나 현미밥,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비싼 유산균은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아침 공복에 따뜻한 버터 커피나 고소한 버터, 비빔밥으로 장에게 기분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네주세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으로 장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푸른 주스 한 잔과 잠자리에서 하는 1분 마사지까지 곁들인다면 여러분의 아침은 놀랍도록 상쾌하고 가뿐해질 겁니다. 물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바로 다음 날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2주일 정도 꾸준히 하셔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위해 매일 작은 정성을 들인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는 것이지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영상에 등장한 최 어르신과 같은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변비와 함께 심한 복통이나 혈변, 체중 감소와 같은 경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처럼 혹은 우리 부모님처럼 화장실에서 남몰래 고통받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구해주세요. 어르신의 이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병원비를 아끼고 약값을 버는 진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상쾌하고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김정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